전통과 국적을 초월해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한국 화장품 얘기입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까지 쥐락펴락할 정도가 됐죠. 중국에 기대서 울고 웃었던 우리 화장품 업계가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까지 통할 수 있었는지 이분께 들어보겠습니다. K뷰티 열풍의 주역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들어보셨죠? 요즘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화장품 편집샵. 그리고 꼭 가져가야 될, 꼭 사야 될 상품이 이제는 홍삼이 아니라 화장품이라고. 네, 업계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으로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으시죠? 어떠세요? 네,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런 거를 과거에도 꿈을 꿨는데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더더욱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주로 화장품 산업이 중국에 많이 기대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 부침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근데 최근에는 미국, 동남아, 일본으로 좀 성장의 축이 옮겨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뚫을 수 있었던 기회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도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품질의 차이가 소비자들이 느끼게끔 되었으니까. 네. 근데 벌써 몇 년 전부터 미국 화장품보다 우리 화장품이 더 품질이 낮다는 건 입소문으로 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아주 구체화되기 시작해서 양이 훨씬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일본 화장품에 비해서 많이 밀린다는 평가였는데 요즘 그것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일본 화장품은 우리가 이제 벌써 앞서가기 시작을 했고 그게 다 이제 우리 연구원들의 노력이고 우리 케미스트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제 같은 사람이 할 일들은 뭐냐면 그분들이 하는 거를 체계화시켜주고 뒷받침해주고 또 되는 날까지 뒤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서 투자를 해주는 어떤 그게 필요하죠. 예. 실제로 그 미국 시장에서 이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아직 단기간이라서 뭐 얼마라고 그럴 정도면 한 20%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20% 조금 넘고 우리가 프랑스보다 앞섰다는 건가요? 화장품 점유율에 있어서. 프랑스보다 이제 최근에 와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장품도 품목이 여러 가지인데 주로 어떤 품목들이 이렇게 미국인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기초 화장품. 또 그중에 특히 선크림 같은 거. 예, 자외선 차단제. 네,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는 뭐 우리 품질이 탁월합니다. 네. 실제로 미국 시장 분석한 거 보면은 색조 시장은 오히려 역성장인데 이런 기초 제품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기초 제품은 소비자들이 자기가 기왕에 쓰던 거를 상당한 어떤 그런 질적인 변화를 느끼지 않으면 잘 교체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우리게 한국게 좋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실제 써보니까 괜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가격 면에서도 불리하지 않고 하니까 그런 그 손바뀐 현상이 아주 이제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양 기업은 있어도 사양 산업은 없다라는 말이 K뷰티에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요즘은 대기업보다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작은 중소 브랜드들, 인디 브랜드들의 약진이 돋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인디 브랜드들은 자기 시장을 아주 세분화해놨잖아요. 세분화해놓은 그 세분화된 시장에 꼭 맞는 제품이 따라가야 성공을 하거든요. 세분화됐다는 건 뭐 연령, 뭐 피부 타입, 기후, 환경 이런 게 이제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맞춤복식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근데 우리 같은 회사가 뒤에서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니까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ODM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ODM 방식입니다. 네, 그걸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하셨고 성공을 하신 셈인데 OEM은 많이 들어봤지만 ODM은 처음이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OEM은 이제 주문자가 자기 기준대로 만들어 달라고 처방을 갖고 오거나 합니다. 근데 ODM은 우리가 만들어서 이 제품의 특징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고객들이 제품을 선택만 하면 되잖아요. 자기 시장에 맞는 제품을. 일종의 이제 위탁 생산 같은 건데 주문받아서 그 자체 기술로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TSMC가 있다면 화장품 업계에는 콜마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제일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네, 그 자체 기술로 만들어주면 뭐 품질은 보증은 되겠습니다만 그 각 가져오는 화장품 회사들마다 좀 차별성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저희들은 1사 1처방, 한 처방으로서는 한 회사 이상 절대 공급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비슷한 제품일지라도 처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각 회사가 마케터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자기들이 집중하는 시장이 다르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중년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분들은 아주 노년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더운 지방이라든지 추운 지방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약간 달라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주문을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생산뿐 아니라 처방을 만드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고객사 간에도 저 경쟁사의 저 비법을 좀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하는 뭐 그런 요청 같은 건 안 들어옵니까? 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죠. 그렇군요. 네. 네. 최근에는 미국 시장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역시 14억 명의 중국 대륙 그 시장을 놓치기는 힘들 텐데 얼마 전 들린 소식으로는 중국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요. 일부 공장에서는 뭐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이제 그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그 우리 같은 회사는 중국에서 혹시 빠져나갈까 싶어서 중국에서 우리를 오히려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라는 게 제품의 다양성, 제품의 좋은 제품이 품질로 리드를 해야 그 시장이 계속 발전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자기들보다도 우리 품질이 월등히 앞서니까 우리 같은 데는 있어줘야 자기들이 발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그 K-뷰티의 어떤 그 진가를 입증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아마존 하면은 이런 뷰티 플랫폼으로 가장 큰 시장 아닙니까? 그 아마존에서 한국 콜마 찾아왔다면서요? 네, 얼마 전에 어떤 다녀왔습니다. 협력을 좀 논의하셨어요? 이제 뭐 때문에 자기들이 가장 많이 팔린 제품들을 보면 제조를 한국 콜마 세계에 많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냐라는 것도 이제 파악을 하고 싶고 또 그다음에 그러면 제품마다 차별점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도 알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뷰티 시장을 리드를 우리가 기술력으로 하는데 마케터들이 하는 게 사실일 거냐 확인하는 그런 그 매스컴의 이제 역할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콜마의 뭐 자체 기술력으로 인한 성장은 뭐 누구나 인정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 고객사들, 우리 중소 브랜드들이 콜마가 만들어준 제품을 잘 판매하고 마케팅을 해서 또 성공한 그러니까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소 브랜드들과의 어떤 상생 협력 방안을 갖고 계세요? 그럼요. 저희들이 끊임없이 그 제품에 대한 정보는 공유를 하고 또 그다음에 그런 회사들이 이제 하기 어려운 뭐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그래서 그 정보 공유와 이제 교육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우리하고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제약회사에서 최연소 부사장까지 하셨다가 뒤늦게 이제 창업을 하신 건데 창업이라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 해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떻게 화장품 회사로 창업을 결심한 계기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뭐 직장인으로서 훌륭하게 하면 되는데 그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학력의 한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 세상이 평가하는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내 스스로 탈피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잘하는 그분들에게 공급하는 어떤 그런 패턴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서로 협업을 한 거죠. 처음에는 누구나 다 만들어서 직접 팔았잖아요. 근데 판매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잘 만드는 사람은 별개일 수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잘 만들 테니까 잘 파는 분들이 팔아달라는 그런 게 서로 맞아진 거죠. 그 주문받아서 이렇게 생산을 해주는 방식도 있지만 그냥 콜마 자체 브랜드 갖고 화장품 제작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객들이 마케터들인데 그 고객들하고 우리가 직접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영역이 다른데. 고객과는 경쟁하지 않는다. 고객과는 경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분들은 우리처럼 투자를 해서 큰 시설을 만들고 이 R&D 센터를 만들고 하기에는 투자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한 회사가 하기에는. 우리는 해서 여러 회사를 상대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ODM 산업이라는 게 축구 경기로 치면은 어떤 그 최전방 그 공격수에게 최고의 골을 연결해주는 미드필더 같다는 그런 역할을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최강의 미드필더로 또 KBT의 어떤 우수성을 입증하는 데 또 선두에서 잘 그 자리를 유지해 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네. 자, 콜마의 윤동환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